근데 이게 한번 나가 살다 보니까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원하게 되고 학교 근처로 일단 알아봤어. 학교 근처면 뭐야? 보통 대학생들이 살 거 아니야. 나는 어쨌든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 주 고객은 돈을 안 버는 대학생이라는 거지. 근데 월세 100만 원씩을 얘네가 어떻게 내? 만약에 근데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자취라는 게 선택권이 없겠지. 그냥 자취를 해야만 할 수도 있잖아. 뭐 기숙사도 있지만 뭐 기숙사도 매 항상 살고 싶다고 4년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그럼 자취가 필수가 되는데 보증금도 그렇고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만약에 도와준다 그러면 월세 100만 원 해주고 등록금도 해주고 용돈도 좀 준다 그러면은 대학생들 애한테 월에 200은 그냥 나가겠는 거야. 도와주지 않는다고 치면은 대학생 본인이 거의 월에 200을 어떻게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너무 세상이 야박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태어난 애들은 이거를 그냥 무조건 세이브할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자기가 알바해서 200만 원을 벌었으면 200만 원이 자기 건데 지방에서 와서 꼭 자취를 해야 되는 애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그렇게 받거나 아니면은 계속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거나 해서 시작부터 꽉 차 있는 양동이에서 있는 거랑 그냥 계속 이렇게 구멍이 비어 있는 데다가 그거를 계속 메꾸든가 물을 넣던가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를 도모해야 되는 아예 출발선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또 뭘 느꼈냐면, 나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 그냥 사실 뭐 사치 부리는 거 아니잖아. 의식주, 잘 곳, 먹을 것, 입을 것. 이래 뭐 입을 것은 솔직히 논외로 칩시다. 지금 옷이 없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어차피 사놓은 옷도 많고 옷은 필요해서 산다기보다는 그냥 좀 예쁜 옷을 입고 싶어서 사는 좀 사치제 성향이 있으니까. 근데 주는 아니잖아. 내가 사치를 부리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솔직히 그냥 혼자 사는데 한 8평 정도 되는 집 방이 하나가 있는 집, 그러니까 원룸보다 조금 더 큰 집에 살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사치야? 그렇진 않단 말이지. 근데 그게 그렇게 사치가 되는 서울 시티더라고요. 본가가 서울이 아니면은 이 갭을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아예 출발선이 다르니까 메꾸는데 너무 시간을 써야 되는 거야. 그렇더라고. 사실 월에 100만 원이요? 나 같은 직장인도 힘들어. 근데 어떻게 마련을 하냐고, 대학생들이. 서울에 집 공급이 없다시피 해서 전월세 엄청 비싸졌대요. 비싸진 것도 비싸진 거고요. 일단 학교 주변에는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매물이 정말 없어. 중앙대 기준으로는 도보 10분 거리에는 단 한 개도 없어. 회사원도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과 빈부격차가 더 느껴짐. 그니까 부모님이 서울에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너무 큰 메리트를 갖고 시작하는 것 같아. 물론 뭐 그냥 집안의 문제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뭐 있겠지만 그게 자취가 선택이 되는 것하고 필수가 되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지. 난 약간 부산 가면 그런 거 느꼈거든.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보다 확실히 좀 더 여유로워요. 제주도를 가도 좀 더 여유로운 것 같고 서울은 사실 너무 높잖아. 이 집만 생각하면 사람이 진짜 우울해져. 아니, 그리고 내가 마냥 우울해 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 어쨌든 나는 돈을 벌고 있고, 이쪽에 살고 있으니까 자취가 선택이고, 근데 이게 그건 그거지. 유리해야 하는 나한테도 너무 어렵다는 거야. 입지 나쁘지 않은 투룸 정도를 사는 게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치스러운 일이 된 게 솔직히 사람이 사는데 그냥 햇빛 들어오고 사실 그렇게 많은 걸 일반적인 걸 바라는 거라고. 지방에서는 아파트를 사겠어. 내 드림 아파트 용산 이촌동 젤리투스. 나는 사실 막 그렇게 핫한 요충지에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 나는 그런 동네 좀 좋았는데 구로구 천왕동이나 경기도 시흥시 있잖아. 좀 깔끔하고 요즘 지어진 데라 아니면 광명시 소화동 좀 도로가 널찍널찍하고 그 층고도 별로 안 높아. 그런 데서 그냥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그럼 집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뭐 용산동은 살 수도 없고 막 그리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면은 더 배우는 게 없다. 차라리 먼저 자취를 해보는 것이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것이 한 인간의 과정에서 훨씬 성장을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자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때가 되면 하게 돼요. 뭐 경제적 독립이고 인간이 성장하고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혼자 살면 설거지 해. 혼자 살면 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설거지를 하는 거고 이제 감사하게도 부모님 집에 있으면은 내가 집안일을 안 해도 집안일이 되는 건데 그냥 상황이 놓여지면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내가 먹은 걸 치운다고 특별히 내가 막 엄청 성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모르겠어. 경제적 독립 그런 걸로 인한 건 모르겠고 그냥 너무 슬퍼. 내가 서울에 투룸 살기 힘들다는 그 사실이 너무 슬퍼. 광명 사는데 괜찮긴 함. 상권도 안양 1번가 이런 죽은 상권보다 훨씬 활기차고. 근데 광명이 괜찮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광명이 너무 비싸졌어. 광명이 제일 신축 아파트 가격이 18억 막 이렇게 하거든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야. 광명이 살기가 진짜 좋다고는 해요. 서부 간선도로랑 서해안 고속도로랑 뚫려 있어서 동작구 관악구보다 느끼기에 서울 접근성이나 운전할 때 편하고 살기 좋고 접근성 좋고 광명이 좋기는 좋아 그런 게. 근데 그게 충분히 반영되다 못해 너무 심하게 반영됐어. 너무 비싸요 광명. 깜짝 놀랐어. 옆에 당장 조금만 옆에 가도 금천구로는 그렇게 안 비싼데 광명은 경기도라는 걸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높다는 거지. 전화번호가 0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하안동, 소아동이면 강남권도 편합니다. 맞죠? 거기 뚫려가지고 양재까지도 한 번에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 붙어 있지만 등촌, 염창, 마곡 라인은 사실 좀 강남 접근성이 일단 안 좋고 그쪽에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8억짜리 집 살 정도면 단독주택이 나아요. 뭐 저도 단독주택에서 오리를 키우는 게 최종적인 꿈이고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냥 확 사버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전세 2억인데 매매는 1억 5천이에요. 집은 차 사듯이 내가 불편하니까 돈 좀 쓸래 에이 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일단은 집을 사면은 취득세도 매년 내야 되지. 유주택자가 되면서 청약이라든지 이런 각종 그거에서 배제되지. 빌라 오피스텔 사면 잘 팔리지도 않지. 돈 묶이는 것도 묶이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면 안 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은 맞는데 그래서 있지도 않은데 나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하니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무튼 이 댓글 읽어드릴게. 저 작년에 매장 접을 때 건물주가 대출 엄청 뽑아 쓰고 터뜨려서 보증금 싹 다 날렸어요. 제가 권리 행사를 미리 설정 안 해놔서 올해 경매가 다 처리됐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 없다더라고요. 들어갈 때 대출 없어도 저희가 들어가고 36개월 사이에 건물 터뜨려 버리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세가 날려도 안전하다 생각해서 3평짜리만 전전 중인데 경매 낙찰 이후에 우선권자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보장되는 최소 금액이 있을 텐데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금액이랑 건물이 경매자한테 넘어갔을 때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랑 낙찰자에게 받은 이사 비용을 하니까 200만 원이란다. 200만 원. 보증금 뭐 전세로 들어갔으면 못해도 억일 텐데 전세로 억 미만은 없을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고 당연히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도 너무 많고 그럼 또 월세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월세로 서울에서 내가 좀 원하는 지역에서 하려고 하면은 좀 싼 거 봤던 게 500에 120? 근데 내가 통장에 달에 꽂히는 돈이 200 원절인데 어떻게 120씩을 내고 사냐. 꼬우면 쇼처처럼 꼬우면 원룸 사라. 그러면 또 50만 원만 내면 되긴 되겠다만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슬펐다. 그래요. 뭐 트라우마티제 한남더 시그니엘은 전세 사기 절대 안 당하긴 하겠네요. 몰랐는데 꿀팁 감사해요. 무조건 월세. 전세 들어갈 돈 굴리면 월세 나온다. 맞는데 왜 전세의 얘기를 하냐면 전세는 대출이 나오잖아. 그래서 전세 대출이자만 내면은 한 1억 후반대의 집을 빌린다고 했을 때 월에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1억 후반대의 집이면 3평보다는 큰 집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은 2억 미만인 상황에서는 월세보다 어지간하면은 이득이긴 하거든. 물론 사기 이런 거는 좀 별개로 봐야겠지만. 그래서 살 수도 없어. 전세도 위험해. 월세도 아까워. 그렇다는 거지.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세 월세 공급이 되는데 다주택자 쥐잡듯이 잡으면 월세는 더 오른다. 그렇죠. 난 이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사실 제가 걸그룹 및 하고 싶었습니다. 예, 뭐 어쩌라고요. 근데
부족한 얼굴과 노래 실력과 춤 실력 때문에 뭐 그냥 뭐 카리나 윈터 이런 사람들한테 양보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더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저는 그걸로 정말 뿌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이 정도면 네가 포기해준 게 아닌 게 되는데 아이돌 했으면 지디 만날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기회를 놓쳐버렸다. 너무 아까운데?